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그 키르요프의 법칙 하는 게 있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그거를 뭐 응용하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자, RC 회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RC 회로. 자, 이거는 저항인 R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 C를 이제 연결해 가지고 회로를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R이 있고요, C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거는 스위치를 하나 이렇게 합니다. 스위치예요. 배터리고요. 자, 사실은 이제 이게 딴 게 아니고 요 축전기에다가 V를 이용해서 전하를 축전시키는, 말하자면 충전회로입니다. 이게 이 충전회로. 자, C라는 축전기에는 지금 전하가 없는데 이제 T 이꼬르 제로일 때, T 이꼬르 0일 때 스위치를 닫습니다. 닫음. 스위치를 닫으면 이제 회로가 이제 완전히 구성이 되는 거죠. 지금은 요 그림상에서는 스위치가 열려 있죠.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닫게 되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는 건데, 이게 바로 키르요프의 법칙을 쓰면은 요 회로의 방정식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충전돼 있는 요 C, 요거는 이제 충전이 돼 있는 거예요. Q라는 전화가 충전돼 있어요. C에 충전돼 있는 이거를 R하고 연결해 가지고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 가지고, 자,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요 전화 Q는 있고 물론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Q가 있겠죠. 전류는 흐르지 않죠. 근데 이제 S도 마찬가지로 T 있고 제로일 때 이 S를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요거는 이제 방전회로라 그러죠. 방전회로. 요 문자 그대로 축전기에 전하가 Q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전하를 흘려주는 거죠. 전하를 흘려주니까 결과적으로 요 축전기를 배터리처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 첫 번째 요 그림은 충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요 Q가 0이죠. 축전기에 전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배터리 연결해 가지고 충전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요 이제 R을 등장 안 시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항이 이 도선을 연결할 때 도선의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항을 별도로 이제 R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충전하는 과정을 자세히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전하고 방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전이 좀 심플하니까 간단하니까 방전부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전 회로. 자, 그림은 위에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T 이꼬르 제로일 때 스위치를 닫으면은, 스위치를 닫은 후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R이고 C고, 요 Q가 원래 있었죠. 근데 이제 요 Q가 이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자꾸 흘러가니까 작아지니까 스몰 Q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이 회로 전체에서 보면 회로에 지금 전류가 이제 흐르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도체 전류가 이제 흐르는 부분입니다. 요까지 요렇게. 참고로 축전기의 가운데는 비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유전체로 채워져 있을 수도 있는데 유전체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전하가 이제 쭉 요 축전기의 왼쪽에 라지 Q, 오른쪽에 마이너스 Q가 있던 게 방전시키면은 흘러가지고 라지 Q는 점점 줄어들고 마이너스 Q는 점점 증가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전류가 흐르는데 당연히 이제 흐르는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요 I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I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Q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보는 거죠. 참고로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는다 그랬으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Q 값이 말이죠. 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는 라지 Q로 유지되어 있죠. 근데 0일 때도 라지 Q죠. 그래서 Q에 T 이꼬르 0일 때는 라지 Q가 되는, 여기 이제 말하자면 초기 조건입니다. 이게 초기 조건. Q의 값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렇죠.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자,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I가 어떻게 돼? I도 이제 T의 함수죠. 이것도 이제 T의 함수가 됩니다. 참고로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나중에 이제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라지 Q였는데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제로 돼버리면 전류 흐를 게 없죠. 그래서 T가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 이제 0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푸는 요령은 뭐냐? 바로 회로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죠. 회로 방정식. 자, 회로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키르호프의 법칙을 씁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요걸 이용합니다. 자, 기억나죠? 한 바퀴를 빙 돌릴 때 총 전이차의 합이 0이다 하는 거였죠. 자, 그럼 돌리는 방향을 요렇게 돌릴까요? 요렇게. 요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요점까지 갔다가 그 다음 요점까지 가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소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요렇게 돌아가니까 첫 번째는 I를 거슬러서 가니까 IR 증가했죠.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IR입니다. 이만큼 전이차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Q고 왼쪽은 Q인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Q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놨죠. 그래서 그 다음 번 갈 때는 Q에서 마이너스 Q로 가니까 낮은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Q가 됩니다. 그 다음 다 왔죠. 요소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여기 0이라는 게 바로 회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IR 마이너스 C분의 Q는 0이다. 이게 이제 회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I도 모르고 Q도 모르니까, 두 개를 모르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는 전류의 정의를 보면 됩니다. 자, 전류란 게 뭡니까? 전류가 델타 T 동안에 흘러간 전하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얘가 전류하고 전하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해주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I를 요렇게 썼죠. 자, 그러면 이제 도선이 여기 있는데 요거 도선 아닙니까? 요도 도선이죠. 사실은 요렇게 일부입니다만은 요 단면적을 요래 그려가지고 요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 아주 짧은 시간 dt 동안, 아주 짧은 시간 dt 동안 그 전하 양을 갖다가 요거를 dq라 그러면 d 그냥 이 전하기 때문에 이제 라지 q라고, 요 라지 q는 이 초기에 라지 q하고 상관없이 그냥 전하의 양입니다. 그러면은 요 dq란 요 양이 뭐냐? 이게 바로 요 dt 동안에 흘러간 양이죠. 여기 바로 idt가 되죠. idt입니다. 물론 방향은 q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니까 q는 줄어들죠. 여기 이제 바로 q의 감소량입니다. 그러니까 요 dq라고 썼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썼는데 사실은 요 dq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dq가 되는 거예요. 감소량이니까. 그래서 전류하고
Q의 관계식이요. 따라서 IDT는 마이너스 DQ가 되고요. I는 마이너스 DT분의 DQ가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Q의 도트죠. 요런 관계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Q하고 I의 방향하고 관계됩니다. 요거 이제 그림 보시면 요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Q고 전류의 방향을 요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요 거꾸로 요래 잡았다 가정합시다. 요렇게. 요런 경우라면은 요때는 I가 흐름으로 해서 Q가 증가하니까 요때는 I는 Q 도트가 되겠죠. 지금 오히려 흘러나가는 거니까 Q가 감소해야 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식을 써야죠. 요거는 참고로 한 거고 밑에 거는 참고로 한 거고 지금은 요 이제 요식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여기 1식이고요. 여기 2식입니다. 그래서 식이 두 개니까 요 두 개의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1식은 뭡니까? 1식은 아주 간단하죠. IR은 C분의 Q가 이렇게 IR 빼기 C분의 Q가 0이라는 거고 여기 1식이고 요 식에다가 요 좌변을 갖다가 요 I 대신에 마이너스 Q 도트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Q 도트 R 마이너스 C분의 Q는 0이다. 이런 식이 나오죠. 네. 자, 요거를 이제 요래 쓸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Q 도트 이꼬르 R로 보내니까 마이너스 RC분의 1 요거는 상수죠. 곱하기 Q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Q 도트 이꼬르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Q다. 자, 여기 이제 요 식에는 Q만 등장하죠. 근데 이건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푸는 거는 요령이 필요한데, 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미분 방정식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물론 수학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이거 보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자, 어떤 이제 함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f가 x의 함수인데 요거를 미분한 거죠. 미분했더니 어떤 상수 곱하기 상수를 우리가 아마 a라고 그럴까? 상수 곱하기 f다. 요런 형식의 지금 바로 전형적인 그런 형태죠. 요런 형식의 미분 방정식에 대한 솔루션은요. 요거는 f 이꼬르 바로 요거 써주면 됩니다. exponential ax의 여기 이제 다른 상수 하나 써주면 됩니다. 요렇게. 요 a는 주어진 상수고요. 요 상수는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미정인 상태입니다. 미정인 상태. 요 상수가 뭐든 이 미분 방정식 성립합니다. 해볼까요? 요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됩니까? df 하면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하면은 상수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ax인데 요거 미분하면 a가 나오고 e to the ax가 되죠. 요거는 a 곱하기 상수 곱하기 e to the ax인데 상수 곱하기 e to the ax가 바로 f 자신이지 않습니까? af가 되죠. 그래서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 곱하기 상수가 될 때는 요때는 솔루션이 요런 형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따라서 이제 요거는 수학적인 사실이고요. 수학적인 사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쏴버리고, 자, 이제 요 주어진 요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런 형태니까 q 이꼬르 여기서는 이제 이 얘에서는 x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지금 t에 대한 거죠.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 등장하고요. 요거는 이제 미지수죠. 그다음 exponential 요 a에 해당되는 게 바로 마이너스 rc분의 1이죠.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지금 미지수가 t죠. 이게 바로 우리의
요 미분 요 회로 방정식이 바로 요거죠. 요 회로 방정식의 솔루션입니다. 그럼 상수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거는 초기 조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t 이꼬르 0일 때 q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 t 0 대입하면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 10분의 1 곱하기 0인데 여기 0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상수가 되어버리죠. 근데 여기 라지 q라 그랬죠. 따라서 미지수로 남아있는 미정인 상태의 상수는 q를 써주면 된다. 그래서 small qt의 값은 구한 거죠. 그래서 large q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rc분의 t다는 식으로 답을 구했습니다.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우리 관계식 구했죠. 전류는 마이너스 q 도트다 그랬죠. 마이너스 q 도트다 그랬거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요 q를 미분하면은 라지 q가 나오고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rc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e to the 마이너스 rc분의 t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지면은 rc분의 q에 e to the 마이너스 rc분의 t다. 여기 이제 i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도 구하고 그다음 축전기에 축적되어 있는 전하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를 자, 그래프를 그리면 t가 흘러가고 요 q의 값은 t가 0일 때 라지 q였죠. 근데 요 식이죠. 바로 요 식. 요 식을 보시면은 t가 0일 때는 라지 q지만 t가 무한대로 가면은 exponentially decay 해가지고 0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 I t입니다. 자, t가 0일 때는 이 값이 RC분의 Q에 해당됩니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exponentially decay 하죠. 그래서 쭉 0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전은 이렇게 됩니다. Q의 값이 초기에는 라지 Q였는데 방전대가 점점 0을 향해서 간다는 거고 그 다음 전류도 처음에 스위치를 탁 닫는 순간부터 전류가 흐르는데 그 딱 닫는 순간에 전류는 RC분의 Q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0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방전 회로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자, 회로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식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요 밑에 자리가 있으니까 그림을 여기 그릴까요? 이렇게 돼 있죠. R이고요. 자, 초기에는 이 라지 Q였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은 이게 이제 점점 변하죠. 그래서 스몰 q로 쓰는 게 맞습니다. 라지 q는 초기의 값이고요. 그래서 스몰 q도 이제 시간의 함수고 i도 시간의 함수인데 i는 보다시피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잡았죠. 이쪽으로 이제 간다고 보면 되고요. 항상 양수죠. 왼쪽으로 흘렀다가 밑에서는 오른쪽으로 흐르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던 축전기에 오른쪽을 향해서 가니까 이제 마이너스 값이 자꾸 이제 절대값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 회로인데 자, 여기에서 말이죠. 초기에 그러니까 스위치를 막 닫는 순간에 이 회로 안에 이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탁 닫는 순간에는 축전기에 아직 전하가 있죠. 그래서 t 이꼬르 0일 때 여기 쓰겠습니다. t 이꼬르 0일 때 요 축전기에 에너지가 얼마냐? 기억나죠? 20분의 q 제곱이다. 요 공식 있죠, 그죠? 요만큼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초기의 총 에너지예요. 물론 이제 스위치 닫기 전에도 있었죠. 그러다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다 줄어가지고 나중에 t가 충분히 흐르고 난 뒤에 t 값이 충분히 커진 후 큰 값이 됐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그 0으로 가니까 이게 0으로 수렴돼 버립니다.
그 축전기에 축적돼 있던 에너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즉 20분의 Q 제곱의 에너지가 사라져 버렸죠. 사라져 버림. 어디로? 이제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저항을 통해서 발산된 거예요. 이 답은 저항을 통하여 발산됨.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자, 과연 전하를 통해 발산된 에너지가 정확히 20분의 Q 제곱이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저항 R이죠. 저항을 통하여 발산되는 총 에너지 값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발산율이 있었죠. 에너지 발산율. 에너지 발산율이 있습니다. 율은 이제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발산되는 양이거든요. 그따다가 이제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요 에너지 발산율이 뭡니까? I 제곱 R이죠.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이 바로 요 발산율이죠. I 제곱 R이죠. 근데 R은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잖아요. 여기다가 시간 관계 곱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변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DT를 곱해가 적분해 줘야 됩니다. 순간순간이 발산되는 율이 전류가 바뀌기 때문에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 때 에너지가 발산되는 양이 점점 이제 처음에는 컸죠. 처음에 전류값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전류값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RC분의 Q였죠. RC분의 Q였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 나중에 0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산율 자체가 처음에는 크다가 나중에 작아지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기 때문에 총 발산되는 에너지 계산할 때는 적분해 줘야 됩니다. 만약 이 밑줄 친 요 부분이 일정한 값이면 그냥 시간 관계 곱하기 발산율 하면 총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아죠. 그래서 0에서 출발해 가지고 무한대까지 이렇게 충분히 이제 큰 값 줘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해봅시다. 요거는 인테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I 제곱 R이죠. I 제곱 R dt가 되고요. I 값은 주어져 있죠. 자, I가 아까 뭡니까? RC분의 Q의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였죠. 요거를 이제 제곱해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인테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요거 제곱하면은 R제곱 C제곱분의 Q제곱에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제곱하니까 2T가 되죠. 그다다가 이제 R을 곱한 거죠. DT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요. 상수는 밖으로 뺍시다.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면은 RC 제곱분의 Q 제곱은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2T dt가 되죠. 자, 이 정도 적분은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앞에 개수 아닙니까? 개수. 개수를 이제 분모로 써주고요. 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2T가 되고 요렇게 해서 여기 이제 0에서 무한대까지란 말이죠. 자, 요거는 RC 제곱분의 Q 제곱에다가 자, T에 무한대를 대입하면요. exponential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 0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무한대일 때 값은 0이고 빼기 마이너스 RC분의 2분의 T 0 대입하면 exponential 0이니까 1이 돼버리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보면은 0은 볼 것도 없고 마이너스하고요. 마이너스가 상수가 돼가지고 RC 제곱분의 Q 제곱에다가 쭉 곱해가지고 여기에 RC분의 2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주면은 요 R은 없어지고 C 제곱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2 곱하니까 20분의 Q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이 됐죠. 초기의 값이 얼마였습니까? 20분의 Q 제곱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0분의 q 제곱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저항을 통해서, 그러니까 회로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요 Q는 자꾸 줄어들죠. 요 에너지는 자꾸 줄어들고, 그 다음에 R을 통해서, 이건 C였죠. 통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예요. 이 발산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전부 모아봤더만은 20분의 Q 제곱이 돼가지고 결국은 축전기 안에 축적되어 있는 총 에너지가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방전되면서 저항을 통해서 이제 뭐 열이나 빛으로 이제 발산됐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딱 이렇게 스토리가 맞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회로를 가만 보시면은 C분의 회로 방정식 처음에 나왔죠. 회로 방정식.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바로 여기 회로 방정식이죠. IR 마이너스 C분의 Q가 0이다. 여기 회로 방정식이죠. 요거를 IR 이꼬르 C분의 Q로 이렇게 써볼까요? 같은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I를 곱합니다. 곱해주면 I 제곱 R 이꼬르 C분의 Q 곱하기 I 이렇게 되죠. 여기서 I를 곱한 거예요. I를 곱하니까. 자, 근데 우리 관계식이 또 있죠. 관계식이 뭐냐면 I 이꼬르 마이너스 Q 도트죠. 요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문자 그대로 정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물리적인 뭐 정의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요거를 여기 대입하면요. 요 I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Q 도트를 대입하면은 I 제곱 R 이꼬르 C분의 Q의 마이너스 Q 도트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와 똑같으냐 하면은 마이너스 D 오버 DT의 괄호 열고 20분의 Q 제곱하고 똑같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씁시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로 방정식에서 나왔죠. 요 회로 방정식인데, 이제 요거는 단순하게 회로 방정식이었는데도 I를 곱함으로 해가지고 요 좌변은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 소모율이죠. 뭐를 통해서? R을 통한 에너지 소모율이다. 요거는 오른쪽 가면은 20분의 Q 제곱 뭡니까? 그 순간에 축전기 에너지죠. 근데 그거를 미분했지 않습니까? 요 미분했으니까 요 양은 축전기 에너지의 증가율이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축전기 에너지의 감소율하고 똑같아. 결과적으로 이 식이 바로 이거는 순간순간 성립되는 식이죠. 순간순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돼요. 어느 순간에 R을 통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 율은 바로 축전기 에너지가 감소하는 율하고 똑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에너지가 이제 제가 이게 적분을 통해 가지고 총 에너지가 알고 봤더니 원래 있던 총 에너지다. 그 소모된 총 에너지가 원래 에너지다라는 건 전부 합의 개념으로 소개했는데, 사실은 순간순간 인터벌을 아주 짧게 줘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축전기에 감소한 에너지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항을 통해서 발산된 에너지 계산하면 다 똑같습니다. 순간순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이는 이제 식이라는 걸 소개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충전열을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